네, 안녕하세요. 건파남 정수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동 리더시티 청약정보 두 번째 시간이고요. 모집 공고문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리더시티 4블럭 타입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 먼저 보시면 일반 분양이라고 써있죠. 일반 분양은 특별 공급 플러스 일반 공급 플러스 최하층 우선 배정을 포함한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쪽 보시면 59A, 59B, 59C 이렇게 돼 있고요. 전용 면적하고 공급 면적은 제가 각각 써놨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59A 타입은 포베이 판상형 구조이고요. 59B, 59C는 타워형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59A 타입이 가장 세대수가 많고요. 59B가 가장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59A, B, C 모든 타입에는 팬트리 공간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74 타입이 되겠습니다. 74는 A 타입과 B 타입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74A 타입은 포베이 판상형 구조, 74B는 타워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반 분양 84세대, 일반 분양 83세대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74A의 가운데 쪽 노란색 점선 부분 보시면 여기가 팬트리 공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74A 타입에는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84도 A 타입과 B 타입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84A 역시 포베이 판상형 구조였고 84B는 타워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타입을 봤을 때 거의 A 타입들이 이렇게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 나머지 B, C 타입들은 타워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4A 타입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보시면 알파룸이 있고 유상 옵션을 통해 팬트리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유상 옵션 주방 수납 광화라고 되어 있죠. 약 1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요 유상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포켓도어와 팬트리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집 공고 요약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특별 공급 5개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급도 3분류로 되어 있고요. 특별 공급 먼저 보시면 기관 추천, 다자녀하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부 공양 이렇게 5개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의 청약일은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이 되겠고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1순위 해당과 1순위 기타, 2순위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순위에 해당되는 것은 대전에 1년 이상 거주를 한 분에 한해서 1순위 해당이 되겠고요.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날 청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이나 충청남도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대전 지역에 1년 미만으로 거주하신 분에 한해서 1순위 기타로 되겠고요. 10월 15일 날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특별공급과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이 청약을 하게 되는 날이고요. 10월 18일 날 청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청약 조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하고요. 단 생애 최초 노부모 일반 공급 1순위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무주택일 것 신청자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까지 고려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2번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한마디로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1번 먼저 보시면 원칙은 소형주택도 안 되고 저가주택도 소유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외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 조건부가 되겠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 같은 경우에도 당첨이 돼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공유지분을 정리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무주택인 것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2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또는 분양권 1개 소유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하고요. 분양권을 2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하면 유주택으로 봐서 청약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주택으로서 사용 승인 20년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대신 이 경우에는 노부부 봉양 특별 공급은 청약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분양권 입주권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청약했던 타 아파트가 미달돼서 운 좋게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하고 세대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세대주는 아빠죠. 그리고 세대 구성원은 와이프하고 아들, 딸 이렇게 되겠죠. 세대 구성원 중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것과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거는 엄연히 차이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반 공급으로 당첨이 되었다면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해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아빠가 당첨이 됐으면 와이프도 아들 그리고 딸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계약이 해제되고 입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분양권을 운 좋게 받았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다음은 입주자 저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주자 저축이라고 하면 저희가 청약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청약통장을 몇 개월 이상 부여야 되고 몇 회 이상 넣는지에 따라서 청약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인데 기관 추천에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와 노부모는 24개월, 24회 이상 납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 원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순위 같은 경우에는 24개월, 24회 이상 청약통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2순위는 개월수와 횟수 상관이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급 대상별로 청약통장 개월수, 횟수가 다르니까 꼭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다음은 리더시티 4블럭 3가지 요건이 되겠습니다. 3가지 요건이라고 하면 뭘까요? 특공이든 1공이든 각각의 청약 유형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내가 하려는 유형의 자산 요건, 소득 요건, 세대주 요건이 있으니까 이걸 꼭 확인하고 청약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관 추천은 아무것도 없고요. 다자녀는 자산 소득, 생애 최초는 자산 소득 세대주, 그리고 1순위 같은 경우에도 60제곱미터 이하하고 초과하고 2순위 같은 경우에도 60제곱미터 이하하고 초과에 따라서 자산 소득 세대주 요건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생애 최초와 노부모 봉양, 1순위 타입 요건이 가장 까다롭게 되겠죠. 자산, 소득, 세대주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그럼 계속해서 3가지 요건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산 요건 먼저 보실게요. 자산 요건은 모집 공고일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계약 체결을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부적격 당첨자 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이 제한이 되고요. 청약통장 사용도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의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얘기가 결국에는 우리가 정한 기준 초과로 자산이 많으면 청약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자동차로 나눠지게 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합쳤을 때 그 금액이 2억 1,555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기준가액이 3,496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되겠고요. 자동차는 국산차냐 외제차냐 상관없이 차량 가액 기준으로만 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조회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동차 조회 같은 경우에는 신차는 출고가격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출고가격에 부가세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차가 3,300만 원으로 출고가 됐으면 여기에 부가세가 10%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3,0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영수증에 감가상각된 내 차량 가액이 나오죠. 그게 3,496만 원 이하면 괜찮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소득요건 보시겠습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일정 퍼센트, 일정 금액 이하여야 되겠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3인부터 8인 이하가 되겠고 8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대충 금액을 잠깐 보시면 603만 원부터 1,142만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렇게 금액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요. 자세한 건 모집 공고문 전문을 확인하셔서 꼭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대주 요건이 되겠습니다. 청약할 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청약을 할 수가 없고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세대주는 아빠로 돼 있으니까 우리 아빠가 청약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공공분양의 특성상 까다로운 3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꼭 확인하는 슬기로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급 대상인데요. 간단하게만 그냥 요약해봤습니다. 특별공급은 5개 분류, 일반 공급은 3가지 분류가 되겠는데 특별공급의 기관 추천 먼저 보시면 장애인 국가유공자께서 가능하겠고요. 청약통장은 이분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다면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아이는 2명 있고 지금 뱃속에 태아까지 있다고 하면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3명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만 신혼부부로 봐주겠다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특히 한부모 가족 중에서는 만 7세 미만의 아이가
있다면 신혼부부로 청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에 한해서 생애 최초 청약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노분 봉양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의 아버지, 어머니를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을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이 부양의 기준은 아마 주민등록표 등본하고 전입신고로 아마 추정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아래쪽 일반 공급 보시면 1순위는 생애 최초랑 거의 동일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에 한해서 청약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2순위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도 아니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께서 2순위로 청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약 유형은 정하고 세 가지 요건을 확인하고 청약 가점을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매 제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은 5년이고요. 일반 공급은 전매 제한이 4년이 되겠습니다. 전매 제한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를 기준으로 하고요. 5년이라고 하면 2026년 10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초입을 산입한다고 하면 21일까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4년인데 2025년 10월 22일 초입을 산입하면 10월 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하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한테는 전매를 할 수가 없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을 해야 되고 거기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LH에 전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LH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얼마로 쳐주나요? 네, 가격은 당첨자가 납부한 입주금하고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이자를 합한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첨이 된 다음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를 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프리미엄이 뭐 2천이든 3천이든 5천이 붙었다고 해도 LH에다가 프리미엄 5천 붙었으니까 그걸로 사달라고 하면 안 사주겠죠. 그리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가 거의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큰 금액을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입주 의무하고 거주 의무는 없네요? 네,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잔금 때 주택담보대출을 전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된다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어쨌든 전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돈이 있어서 주담대를 안 받는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 리더시티 4블럭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담대를 받고 6개월 안에 전입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받았던 담보대출을 회수해가게 되겠습니다. 모집 궁금은 상에서는 전입 의무가 없지만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다음은 재당첨 제한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이든 일반 공급이든 저희가 한번 당첨이 됐으면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걸려서 청약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저희 아빠가 됐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래 보시면 당첨자 본인하고 와이프, 세대원, 아들, 딸 모두 10년간 재당첨이 금지가 됩니다. 1번 보시면 일정 기간 지나면 분양 전환이 되는 임대주택도 있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이든 민간임대주택이든 재당첨이 제한이 되고요. 청약 과열지역,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내의 민영주택도 재당첨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진짜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선인가 하는 마음으로 고민해 보시고 청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분양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쪽에는 규제사항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실제로 내야 할 돈인데 왼쪽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2일 날 당첨자 발표를 하게 되고요.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류 접수를 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 동안 계약 체결을 하게 되는데 아래쪽 보시면 계약금은 10%니까 평형별로 좀 다르죠. 2,456만원부터 3,708만원까지 이 사이에서 계약금을 지불하셔야 되고요. 발코니 확장은 기본적으로 웬만한 분은 거의 다 하실 거라고 보고요. 발코니 확장 비용 10%니까 64만원에서 75만원 정도까지 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위에 쪽 보실게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분양 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자조달 계획서를 내주셔야 되고요. 여기 천동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 체결 이후에 입주하기 전까지 중도금 대출이 1회부터 6차까지 진행이 되고요. 중도금 60%의 이자는 후불제가 되겠습니다. 단 단서가 있어요. 5회차, 6회차는 잔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별 납부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정부가 지금 가계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용 불량과 신용 등급, DSR 적용 등으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대출 불가 및 한도 축소 시에 계약자가 알아서 돈을 구해서 와야 됩니다. 또 내야 되고요.
근데 어떻게 적용될지 개인마다 좀 케바케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 2024년 7월이 예정이죠. 아래 보시면 잔금은 30%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작은 평형부터 보시면 1,858만 원에다가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돈 5,500만 원을 추가로 내셔야 되고요. 제일 큰 평형 같은 경우에는 1억 1,125만 원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코니 확장 비용 90% 정도 되죠. 576만 원부터 675만 원까지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아래쪽 보시면 여기에 플러스 유상 옵션, 유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하고 마이너스 옵션, 나는 분양가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옵션을 어느 정도 빼서 분양가를 좀 낮추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기재해드린 금액에서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설명 안 드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최하층 우선 배정에 대한 얘기도 시간 관계상 못 드렸고요. 유상 옵션에 대한 부분하고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한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모집 공고문 같은 경우에는 축약 부분만 보시고 청약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전문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확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제발 누구 말 믿고 묻지 마로 청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공 분양에 대한 청약이고요. 청약은 저희가 뭐 PC나 스마트폰으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책임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하고 세대주 가족들이 함께 져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청약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좌금 조달 계획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그리고 잔금 치르고 입주할 때 내야 될 취득세, 이런 세금 부분하고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모두 고려를 하신 다음에 큰 그림을 그리시고 청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파남 정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